요즘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이 나오시나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신도 이미 큰 부자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해온 김미영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걱정이 되시나요? 이 돈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넉넉한 연금과 수억의 저축을 가지고도 매일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매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랜 관찰과 연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자산, 바로 건강, 관계, 그리고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자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산을 지키고 늘려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 속담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게 천하일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물론이고 아픈 몸으로는 여행을 가거나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한 운동은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병원 노년내과 교수에 따르면 80대 어르신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의 무릎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수중 운동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티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니까 6개월 후엔 1시간도 거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무릎 통증이 많이 줄고 당뇨약도 줄였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경로당에서 하는 국민체조, 가볍게 팔다리 스트레칭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밥상을 잘 차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밥이 보약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량이 더 빨리 줄고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리 전통 식단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콩나물,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음식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말린 작은 새우 같은 건 칼슘이 풍부하죠. 맵기 밥과 함께 다양한 나물, 생선, 콩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퇴직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접 기른 상추, 고추, 가지로 식사를 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텃밭 가꾸는 일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어 일석이조라고 하셨죠. 게다가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소리 없는 살인자들은 증상이 없이 진행되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같은 예방접종도 꼭 받으세요. 젊었을 때는 독감 정도야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합병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나 저렴하게 맞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너무 못 자시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핸드폰이나 TV 끄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두 번째 자산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자녀들의 독립, 친구나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인해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대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르신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 차이가 커서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다투셨어요. 손주 교육 방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면 내가 너무 슬퍼요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며느리 방식을 존중하기로 하셨죠. 그러자 오히려 며느리가 할머니께 육아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손주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도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조언보다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좋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사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 보며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기계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면 참 좋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화상통화 배우고 나서 손주 얼굴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둘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드세요. 오랜 친구는 우리 인생의 증인이자 위로자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 기관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만난 박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3년 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우울증까지 생겨서 자녀들이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장기 교실에 오셨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네 분이 공원에서 만나 운동하고 주 2회는 장기도 두신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셋째,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젊은 세대와 만나면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활동을 합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절로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서로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학교에서 하는 지혜 나눔 멘토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책 읽어주기 활동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자산 중 2가지, 건강과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자산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자산인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TV만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요? 30년간 노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퇴직하면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역할 상실의 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목적이 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고 치매 위험도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평균 수명도 7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여러분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김할아버지는 40년간 목수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처음에는 매일이 심심하고 무료하셨대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교실 강사를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가르친다고 라며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차다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잘하시나요? 그림을 그리시나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회계사나 교사, 간호사로 오래 일하셨나요? 여러분의 재능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학교 등에서는 재능 기부자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둘째,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산의 박할머니는 78세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 은행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대요. 용기를 내어 문해교실에 등록했고 1년 후에는 직접 일기를 쓰고 손자에게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까지 하신답니다. 그를 알게 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좋은 날도 보는구나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악기 연주, 외국어, 스마트폰 사용법, 아니면 그저 책 읽기.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만큼 큰 보람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대구의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내가 전화하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참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은 꼭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벗 봉사, 도시락 배달, 환경정화, 동화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입니다. 넷째,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인천의 정할머니는 평생 주도로 살다가 68세에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시니어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 못해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죠.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공연을 통해 박수도 받으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취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요리, 등산, 댄스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광주의 최할아버지는 70세에 인생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본 국내 명소들을 3년 안에 모두 가보기로 목표를 세우셨죠. 매달 한 곳씩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행 일기도 쓰셨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건강도 챙기게 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재미도 있어요. 벌써 15곳을 다녀왔네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일주일에 3번 공원 한 바퀴 걷기, 올해 안에 손자에게 스웨터 한 벌 뜨개질해주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자산인 건강, 관계, 목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건강도 더 잘 유지됩니다. 이 3가지가 선순환을 이루면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해도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자산을 어떻게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통하는 활동적 공동체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은퇴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생 이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 3회 아침에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매달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함께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건강도 챙기면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과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복의 공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취향, 건강 상태,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소규모 모임이 편할 수 있고, 활동적인 성격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 자산별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실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자산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단한 결심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씩 스트레칭하기, 식사 후 10분 걷기,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식사는 컬러풀하게 드세요. 붉은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을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나 물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식사 전후, TV 시청 중간 등 틈틈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검진 결과는 꼭 확인하세요. 결과지를 받고 그냥 넣어두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그리고 가족 중 누구라도 검진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자산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에서는 경청이 핵심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과거 이야기나 교훈을 계속 들려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무슨 일 있었어? 같은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차 마시기 등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두면 모두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서울의 장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게시판에서 시니어 요가 모임 공고를 보고 참여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환경이 부담스러웠지만 비슷한 또래 분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가 모임 회원들과 월 1회 나들이도 가고 서로의 생일도 함께 축하한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 합창단, 댄스 교실 등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친구의 연락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자산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평생 해온 일이나 취미 중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요리를 잘하신다면 요리 교실 봉사를,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편지 대필 봉사를, 운전을 잘한다면 이동 지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울산의 윤할아버지는 평생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은퇴 후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실버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든 커피를 사람들이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요즘 젊은이들보다 내 커피가 더 맛있다는 소리도 들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늘 관심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이루는 기쁨이 모여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이 됩니다. 하루에 책 몇 페이지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만들기, 한 달에 한 번 문화 공연 보기 같은 작은 목표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자산, 건강, 관계, 목적을 종합해서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소홀해지고 삶의 목적도 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오전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점심 후 책 읽기, 저녁에 가족과 통화하기 등 간단한 일과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송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전에는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뜨개질을 하시고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과를 7년째 지켜오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할 일이 있어서 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덕분에 89세인 지금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둘째, 여러 활동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쌓고 목적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혼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모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동네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면 육체 활동도 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직접 기른 채소로 이웃과 나눔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마을에서는 실버 나눔 텃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는 일부는 나눠 갖고 일부는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한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도 지키고 이웃과 유대감도 쌓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어르신은 텃밭에 나오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더 정성스럽게 가꾸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메시지 보내기, 화상통화 하기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만 익혀도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크게 넓어집니다. 멀리 사는 가족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뭘 배워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손주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손주와의 대화 주제도 생기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장할아버지는 7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의 실버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고 지금은 화상통화로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매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판소리 영상도 즐겨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세상 구경을 다 하네요. 덕분에 미국에 사는 증손자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넷째, 세대 통합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노년기에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혜 나눔 멘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단,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이 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현직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껴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집 밖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는 게 창피하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기 민망하다는 생각에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야말로 건강, 관계, 목적,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보람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말머니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0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자녀들이 걱정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했지만 늙은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이냐 하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사찰에 실버 명상반에 등록했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우정을 쌓으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대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해야 정신이 맑아진다고 조언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활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동네 도서관 방문, 경로당에서 차 한 잔 마시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자산인 건강, 관계,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은 같은 건강 상태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 등 실제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90세 김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고된 삶을 사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근데 웃으면서 살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각나요. 내가 웃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웃고, 그럼 또 나도 더 기분 좋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동네 산책 중 만난 강아지, 전화로 들은 손주의 목소리.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모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기야말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제주도의 오할아버지는 82세에 처음으로 한라산 등반에 도전하셨습니다. 평생 제주도에 사셨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번도 한라산에 올라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등산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마침내 한라산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는 다른 산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100세가 넘어도 젊은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건강, 관계, 목적이라는 세 가지 자산을 균형 있게 키워나갈 때 찾아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교류, 새로운 만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 나누기, 배움 지속하기, 봉사활동, 의미 있는 취미 등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유롭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찬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조금 느려질지 모르지만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하우와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